일단은 진행을 해볼까요? 이제 내 생각에 이 정도 해놓으면 될 것 같아. 그치? 나 약간 취미에다가 되게 많은 노력을 보이고 있어. 할 정도로 취미해지죠. 형이랑 저랑 성향이 비슷해. 취미 넘치시는 사람이. 일단 이제 오늘 15회차 시작이고요. 우리 일단 그 사이에 있던 일 오늘 게스트 현이고요. 감사합니다. 네. 상담사나 유아독존이죠. 프랑스에서 방학을 맞아 잠시 귀국한 현 네. 씨, 방학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었던 그 꿀타래와 플러스 이야기를 오늘 살짝 맞네. 다시 먹고 가도 좋아 보입니다. 먹고 가도 좋아 보이. 그리고 또 오늘은 맞네. 저 얘기 카메라를 2대 써서 기록을 해보려 합니다. 어차피 아무도 안 보는 거 얼굴 좀 없다고 문제 없는 것 같다. 아니 아무도 안 보길 바래. 오히려 나는 이게 우리도 저거하면 그냥 우리끼리 찍으면서 난 이게 다 끝나고 나면은 요걸 기록으로 남겨 텍스트를 뽑고 싶은 거지. 요거는 약간 코칭 컨텐츠를 위한 무언가라서 그 아무도 안 볼 것 같은 그 고정 썸네일을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 근데 은근 조회수가 올라가던데. 그래서 누군가 보는 것 같은데. 네. 프랑스에서 신청할 때 보면 재밌어. 그래서 뭐 일단은 그 사이에 있었던 일 다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윤? 저는 2주 전에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그래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냥 모르겠다 하고 헬스를 하고 와버렸어요. 근데 몸이 좀 움직여야 오히려 나은 것 같아요. 아프다고 헬스를 안 하니까 오히려 몸이 아픈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제 방학을 했는데 방과후가 어떻게보다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윤사랑 세윤을 하루에 4시간 연달아서 방과후를 월화수목금 하다 보니 3시간씩 자면서 그거 근데 학기보다 더 빡센 수업. 훨씬 빡세요. 학기 중에는 수업 어떻게 몇 번 해요? 학기 중에는 사실 저는 1.5시수라 한 주에 해봤자 2시간, 그러니까 2차시를 준비를 하면 되죠. 2차시를 준비를 하면 그 수업을 저는 10개만을 들어가서 같은 수업을 10번 해요.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개꿀이잖아요? 그치. 근데 저는 이제 하루에 수업을 4개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5일 하는 거야, 이제? 그걸 5일 하는 거니까 20배 거죠. 그래서 이제 잠을 3시간씩 자면 출근을 보통 7시에 도착합니다. 돈 많이 벌어. 돈은 좀 짭짤하긴 해요. 야, 근데 윤사 생윤으로 돈 짭짤하게 벌고 싶지 않다. 그렇지. 대단하다, 진짜. 전공으로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축복을. 역시.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허락받았어. 진짜 이 중에서 전공으로 돈을 벌어먹는 시점 유일한 사람이야. 전공으로 돈을 쓰기는 쉬운데. 그치? 그렇죠. 그러네. 전공으로 돈 벌기가 쉽지 전공으로 않죠. 돈을 짭짤하게 만지고 있다. 신기하네. 웃기다. 맞아. 야, 그러니까 이게 방송 수업 인기가 많아서 난리가 아니야. 윤사생윤 방과후가 꿀강이라는 소리는 또 못함. 아니 근데 진짜 재밌어. 그리고 진짜 잘 들어. 너무 재밌게 하고 있어. 오케이. 이제 제 낙입니다. 서는 일 있었나요? 최근에 문어 중독을 시작해서 아이고. 맞아. 주인이랑 노노왕도 간다고. 한님 끼고 못하고 아, 오박사를 오박사님. 그러니까 시작했다. 이게 원래는 오박사님. 그 격주로 하고 그 문어가 총 그 20편이잖아요. 그래서 하기편부터 해서 이제 40주에 끝내겠다는 그 오박사님 원대한 계획이 있었는데 와, 어제 편을 그러니까 하기편이 총 17개로 되어 있는데 와. 그 중에 7개를 나갔어? 어림도 없다. 이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다. 그게- 깨닫고 그게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 내 생각에는 그 오박사님께서
성 교수님과의 느린 진도에 약간 닿아 있어서 내가 하면 빠르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했었다가 해보고 나서 아 이거 어림도 없는데 하는 진짜.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닐까? 아, 약간 이게 한 줄 한 줄 갈 때마다 그 시대 배경에 관한 얘기나 이제 그러니까 온갖 맞아. 지식들이 이제 다 끌어와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너무 누구 제자인데 감사하긴 한데 누구 제자인데 그 열심히 헤매면서 수업을 해보셨던 분인데 본인 수업할 때 그렇게 쉽게 갈 리가 있나? 근데 10년 전에 저는 주연쌤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주연쌤이랑 했었거든요, 동전을. 신기하다. 동천에서 했었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10년간의 그 지식이 더 쌓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절대 빨리 못 나가지. 어마어마했습니다. 오박사의 이름부터가 신뢰도가. 그러니까 그니까. 한국에서 박사 했었을 때 어. 이 박사의 신뢰도 너무 떨어지고 이 박사, 그러니까 내가 얼마 신뢰도가 떨어져. 그러니까 이 박사. 신바람 잘 날 것 같은 이 박사가 사람이어서 뭐야. 아무튼 뭘? 스타팅 포켓몬이 된 기분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맞아. 거기서 종범이도 있고 막 그렇다며. 네, 준범님도 있고 이제 오케이 좋아. 또 어림도 없었다. 현 일단은 저는 지난주 화요일 날 입구가 있고요. 와. 화요일부터 술 약속을 잡혀 있는 상황이고 여기를 계속 술을 마셔. 진짜 사랑보다. 여기로 웃기다. 여기로 거의 거의 견유학파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대단해. 여기로 그리고 어저께는 이제 그 정신분석 스터디가 있어요. 학부생들끼리 하는 거. 그거 이제 그 친구를 이제 밥 먹이고 오고 정신분석 스터디. 정신분석. 그거 어렵다. 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간간히 이제 보고 싶은 지인들 보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온 지 일주일 간 넘었거든요. 벌써 몸이 지쳐요. 그치? 한 몇 달 있는 것 같은데 아직 2주밖에 일주일도 안 지났어. 아, 그 사이에 있었던 일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었죠. 성태용 교수님과의 중간 미팅이 있었습니다. 현재 32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8품씩 끊어서 자문 겸 만나러 가고, 그러니까 뵈러 가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보고 8품하고 보고 그 다음에 또 9품부터 16품까지 하고 본 거예요 이번에. 그럼 한번 오시고 싶으시다고. 맞아. 그리고 저희를 구경하러 오시고 싶으시다고. 조만간 약 1개월, 약 한 달, 분명히 약 한 달이야. 금방 보는 거 안 좋아해. 조만간 스터디 할 때 부르면 그래서 와. 오는 거 선전하다가 가신다고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영광이에요. 그렇게 많이 질문했는데 집에 가는 길에 질문이 막 생각났어요. 70분 동안 질문했는데. 질문을 엄청 모아가서 쏟아부었다. 오늘 공유할 예정. 그리고 금강경 스터디 2기를 8월 2일부터 남영역 인근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만약에 앞타임부터 시작을 해보고 싶다라면은 소진 씨는 오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그래도 비철학과들이랑 좀 더 많이 편하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게끔 완전히 편안한 불교 세계관 이야기를 할 건데 저 혼자서만 설명을 하기엔 좀 양도 부족하니까 도와주러 오시면 또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계속 끝나고 10시에 10에서 13시 제가 항상 윤사방송 브라우치 시간이 토요일이야. 토요일. 토요일 8월 2일 토요일이요. 금요일이 아니고 적주 토요일 어. 이렇게 이번엔 좀 뭐 당연히 이번에 1차 수업 1차 스터디 때도 그렇지만 뭘 쭉쭉 하고 그리고 뭔가 1기는 앞으로 뭔가 1기 여기 남은 품들을 발제 형태로 돌려보면 어떨까 오. 했음. 왜냐면 어차피 중요한 것들은 거의 다 나갔고요. 절반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약간 나선형 구조로 한 번 더 어렵게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뭘 뽑아낼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좀 더 맞아서 아 진짜 오랜만이다. 베테랑은 그냥 내가 평소에 했었던 것들처럼 오케이 요 정도 있었습니다. 오늘 뭐 공부하면서 느낀 점과 궁금증 뭐 있을까요? 이제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그거를 앞에랑 좀 다른 관점으로 한번 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괜히 두 번 말하는 건 아닐 테니까. 괜히 두 번 말을 하는 것은 아닌 거? 그럴 테니. 그쵸. 그리고, 성쌤이랑 대화했었던 질문에서 했었던 것들, 그거의 Q&A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뭐 있었나요? 17분 읽어보시면서 그리고 현까지. 저는 앞에를 제대로 안 받았고 다시 일단 앞에를 좀 제대로 따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내용 중에서는 구절에서는 이제 일체 중생을 제도하면 그만일 뿐 실제로 어떤 중생도 제도한 자가 없으리라랑 이제 결국 법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제도를 하는 게 목적인데 제도는 되지 않았고 이거는 법에 대한 법을 알려주는 규정이라 생각하는데 이제 법도 없다고 하니 앞 내용을 다시 봐야겠다. 그렇군요. 이게 오케이, 그치. 야, 확실히 왜냐면 이게 앞에 내용을 한번 돌린 거다 보니까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앞이 없으면은. 현, 뭐 있었습니까? 제가 보내드리고 혹시 봤습니까? 17분? 이건 좀 읽어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읽어왔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아무래도 그동안 스토리 중간에 쭉 참여하진 않았으니까 아무래도 내용을 따라가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었는데 그래도 좀 흥미로웠던 거는 여기 뒷부분에서 그 사실 몸은 큰 것이 아니고 큰 몸, 그 몸이 여기서 어떤 의미인지 그 조금 궁금해서 그 얘기를 좀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큰 몸이라는 게 어떤 메타포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어떤 메타포? 뭔가 법과하고 관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약간 전체적으로 앞부분 내용은 법 얘기로 쭉 나오다가 어제 몸 얘기 나오게 되는 거지 싶었어요. 이거는 30 이상 그때 그 이야기 부분이랑 아마 이어지는 거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이 부분만 먼저 짚어서 보자고요. 일단은 구경무화부는 되게 특이한데요. 절반이 넘었잖아요. 절반이 넘어서 어떤 특징이 일어나냐면은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품에서 나왔었던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은광경의 이품 내용은 제가 네. 이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로 수보리 제대중중 중무작이 뭐 이렇게 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세존이시여 열애 선운염제보살 선부축제보살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덕을 쌓고자 하는 혹은 보살도를 걷고자 하는 사람이 안육따라 삼명삼부리심을 바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이 불언 선제 수보리 뭐 이렇게 열애소설 열애가 이제 말하겠다. 내가 이렇게 말할 테니까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여기서 똑같이 반복됩니다. 세존 선남자 선녀인 발 안육따라 삼명삼부리심 운하흥주 운하항복기심 여기서 이시 수보리 100불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이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댔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그 이품이랑 똑같은 질문을 했었으나 비슷하지만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되게 특이했었던 게 저는 도올의 해석을 완전히 좋아하진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올의 금강경 강해를 제가 부교재로 선택을 해서 썼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제 수준에서 선택하기 되게 적절한 난이도였었어요. 이번에 성태용 쌤이 새로 추천해 주신 책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2기 때부터 한번 좀 읽어보려고 하고요. 근데 여기서 도리기명옥이 어떻게 쓰냐면 이제 에드워드 콘체 같은 이제 그 영어권 불교학자의 그 금강경 해석까지도 같이 갖고 오면서 막 얘기를 했었는데 에드워드 콘체라는 불교학자가 13품 이후로는 사실상 그냥 똑같은 말의 반복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불교가 이 금강경의 구조 자체가 약간 나선형으로 돌아가는 구조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한번 돌아서 자리를 왔는데 한 번 돌아서 자리를 왔었을 땐 이미 처음에 시작했던 말이랑 의미가 달라져 있어요. 약간 그 부정의 부정바 이런 거 있잖아. 그 변증법에서 얘기하는 거 같은 거 막 나선형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앞서간다고 하는 거 며칠 전에 권영이 논문 이야기 듣다가 해결 변증법 이야기 듣고 막 정신 멍해져 있었거든. 무슨 뭔 소리냐 말고 해결 변증법이랑 엥겔스 변증법이랑 마오 변증법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이제 한 바퀴를 돌아서 왔는데 더 나아진 게 돼? 9레벨? 뭐? 무협지 쓰냐? 미쳐 뭐지?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그거랑 비슷해요. 한 바퀴 돌아온 거야. 질문이 그대로 한 바퀴가 돌아서 똑같은 질문을 물어보는데 수님이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도 여기서부터 여기도 그 상품까지의 내용을 그대로 또 똑같이 옮겨놓은 방식인 거예요. 왜냐면은 이 품에서 이렇게 해서 그 모든 보살 마하살들은 이런 식으로 마음을 항복한다. 뭐 이렇게 해서 소유일체 중생지류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모두를 열반에 들게 하겠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근데 모든 정말 많은 중생들을 열반에 들게 했더라도 아무도 득멸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보살은 그 아상과 인생과 중상과 그 수자상을 가지고 있으면 애초에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서 했다. 근데 안 한 거야. 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하는데 그걸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자체가 이미 우리는 이 상품에서 한번 봤었던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이제 17품부터 읽거나 아니면은 1품에서 한 3, 4품까지의 내용을 안 봤었던 시점에서는 뭐지 싶었지만 그 앞에서 봤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은 말을 왜 또 하지? 가 되는 순간이 와요. 이제 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 여기서 보자면 네. 여기서 아음멸도 이렇게 해서 뭐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라. 아음멸도 일체 중생. 그 다음에 멸도 일체 중생이 그래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면 그만일 뿐. 그리고 이무유일 중생실 멸도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어떤 중생도 제도한 자가 없으리라. 이거 하이고 뭐 이렇게 해서 수고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되게 특이한 게 그 주어가 좀 애매해요. 일단 내가 멸도시킨 것은 나야. 근데 문제는 내가 멸도를 했더라도 실제로는 아무도 멸도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왜냐면은 그러니까 보살도를 걷는 사람의 기본 마음가짐은 내가 해야 되는 것에 대한 행위에 대한 스탠스 이전에 사물들을 바라보거나 혹은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에서 인중생 수자. 그러니까 즉 나에 대한 관념과 타자에 대한 관념과 그리고 그 우리라고 하는 그 그룹에 대한 관념들이나 혹은 수명이나 혹은 셀 수 있는 것들 수령할 수 있는 세상에 대한 관념들이 이미 없기 때문에 그게 보살인 거라면은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스탠스가 있는 거랑은 별개로 내가 이것들을 해 나가면서도 내가 이걸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걸 동시에 말하는 방식이란 말이죠. 문장 구조가 약간 좀 하면서 이걸 부정하고 이런 형태로 흘러가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한번 또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전에 초반에 한번 나왔던 요거인 거고 그게 오늘 안 그래도 딱 현이가 오니까 얘기할 만한 했었던 게 요거지.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지. 다시 그치.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잠깐 했었던 이야기인데 되게 감명 깊은 부분이었거든요. 그 드래곤이 이제 주인공의 친구를 살려주면서 얘의 주변인들을 다 죽여버릴 테니까 얘는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후치네드발이라는 주인공이 드래곤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 그게 어떻게 살려주는 거냐. 너는 홀로 완벽한 드래곤이기 때문에 너는 그런 게 없겠지만 너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그래서 마을에 있는 누군가를 죽이면 이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이 사람 역시도 같이 사라지는 거고 나를 죽이면은 나로부터 영향을 받은 나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내가 지워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인간은 관계 맺음으로서 살아가는 종족이라서 단수로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해버려요. 근데 여기서 얘기한 게 요 제자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근데 이게 되게 특이했었던 개념이었어. 우리는 보통 우리를 그러니까 나라고만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아상을 인상으로 같이 넓혀버려요. 그러니까 나를 좀 더 확장시켜서 거울에 비친 것까지를 나로 해버리고 그 거울처럼 비춰진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으니까 저 사람들 안에도 내가 있는 거고 내 안에도 저 사람들이 있는 거가 되어버려서 인이 되게 가까이서 붙어서 하나가 되어버리는 설명을 해버리거든요. 약간 인간이라는 종족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대자적 존재로서. 그리고 그걸 다 모아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들로서의 어떤 개념을 같이 얘기를 하기도 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아인 중생수자는 이제 내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에 대한 관념, 아트만인 거고, 이는 이제 푸드가라라고 해갖고 아랑 비아를 구분지어서 만들어지는. 근데 저 사람 안에도 내가 있고 내 안에도 저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이걸 허물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중생상이라고 하는 건 사투바. 이게 그 보디사투바가 이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중생 전부를 말하는 것처럼 이게 사투바라는 개념이 중생인 건데 아랑 비아를 만들어서 이렇게 다 합쳐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들인 게 이제 중생인 거죠. 중생은 살아있는 것만을
얘기한다기에는 불교에서는 구류중생이라고 그래갖고 뭐 난생, 습생, 태생 뭐 이렇게 해갖고 뭐 화생 이렇게 해서 뭐 유색, 무색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구류중생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존재하는 모든 것들. 돌까지도 나름대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마지막에 이제 지바, 그러니까 이제 수자상이라는 것들이 생겨요. 이 수자상이라는 건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존재한다라는 그 관념 자체가 존재가 계속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도 생명이랑 비생명을 못 나누는 거야, 인간이. 계속 그 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얘는 이제 죽은 거야. 아니, 죽은 게 아니라 바뀐 거잖아. 예를 들면 벼락을 칠 때도 보면은 벼락이라고 하는 것들은 되게 순식간이지만 벼락에 맞아서 무언가 타들어갈 때도 있고 갑자기 그게 숨을 쉴 때도 있고 사라질 때도 있고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 생명과 비생명을 이 뭐라 그러지 이게 나누지 못하는 이라기보다는 뭐랄까 갈라서 생각하는 마음들 이제 자꾸 어떤 집착적인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들이에요. 무언가를 갈라서 생각하는 것들. 근데 이 이야기들이 그 보살은 이것들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살이 그러니까 내가 있다라는 마음, 너가 있다라는 마음, 그리고 우리 전체가 이렇다라는 마음,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살다가 간다라는 어떤 이런 마음들이 존재한다면 그게 어떻게 보살이냐? 이런 생각이 없이 멸도를 시킨다면 보살은 아마 멸도를 시켰더라고 해도 자기가 그냥 오늘 길거리에 쓰레기를 주워다가 버리는 것인 거지 이걸로 누군가를 도와줬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해야 될 걸 한 거랑 이걸로부터 영향을 받은 무언가는 별개의 무언가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자면은 보살의 행동 양식에 대한 이야기죠. 보살의 서원, 그러니까 보살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 이 방식이에요. 근데 했다는 거에 대한 집착을 하지 마라. 집착을 하지 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착을 하지 않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집착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니까 네가 보고 있는 그게 실제로 그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깨달으면 그건 집착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방식인 거죠. 그게 제가 이제 참조 논문으로 쓰고 있는 게 요건데 인간경의 구조에 관한 실론이라는 요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그 인간경을 다룰 때 이제 질문이 이렇게가 있어요. 초답, 그러니까 초문, 중문, 이제 종문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어떻게 자리를 내는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마음을 내는가, 두 번째 어떻게 수행하는가, 어떻게 보살행을 이어나가서 어디로 도착을 해야 되는가,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그러니까 금강경이 이렇게 세 가지 질문으로 나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쪽의 논문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초답에 17분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 3분 아까 그게 들어가기도 하고 17분이 여기 들어가. 17분이 뭐냐? 어떻게 마음을 내는가? 아까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키냐라고 물어봤었잖아요. 이 항복시키냐라는 표현이 뭐냐면 발 안욕다란 삼맥삼보리 보살도를 걷는다라는 거는 그게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 혹은 이 말들이 필요한 사람들, 이 말들을 해줘야만 하는 사람들이 이만큼 있을 때 내가 여기서 어떤 대접을 받든 이게 얼마나 되든 뭐 했는데 안 바뀌든 상관이 없이 내가 이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을 돕고 하는 걸 텐데 그 마음이 발 안욕다란 삼맥삼보리심의 어떤 일부일 텐데 그거를 하려고 할 때 그걸 안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또는 그걸 하려고 할 때 그 하려고 하는 마음을 계속 지속시킬 힘도 필요해서 문화응주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무르게 하는가? 어떻게 안 하려고 하는 내 마음을 항복시키는가라고 물어보는 이 대목이 아까 얘기했었던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고 그 마음을 먹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방식이 너네들은 정말 많은 그러니까 실제로 열애들도 그렇고 혹은 보살도 그렇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멸도시키겠지만 그렇게 해서 멸도를 시킨다고 해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다. 이 이야기 뭐냐? 너네들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건 도움을 주건 마음의 평안을 주건 그 다음 뭐야? 했다라고 머무르지 말라는 거야. 왜 했다라고 머무르면 안 되냐? 라고 했었을 때 일단은 첫 번째로 아인 중생 수자를 가지면은 니들은 첫 번째로 그 보살이라는 그 자격도에서부터 일단 탈락이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안 끝난다고 해서 조금 뒷부분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었을 때는 그 선업조차도 베풀고 나면 마음에 남는다고 그러니까 억울함으로 남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우리 지난 시간에 16품에서 다뤘었던 억울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내가 이런 경전을 그 수지독송 착용을 해도 사람들이 나한테 약 위인 경천해갖고 경시하고 천시하고 막 그럴 수도 있다. 이거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식으로 내가 베풀었다라는 마음, 내가 보시를 행했다라는 마음,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어떻게 보자면은 첫째로는 그게 보살의 마음도 아닐 뿐더러 보살의 마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만 손해다를 나중에 계속 풀어나가요.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앞부분에서 같이 보면 좀 더 설명이 편한데 그리고 소이자하 왜 그런가 너무 재밌는 게 저는 약간 이런 관용구가 재밌어서 관용구를 좀 많이 외우게 되는데 화이고나 소이자하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그치 여시오시. 되게 재밌는 거 많아요.
막작시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도 있고 수보리, 그 실무유법, 그리고 그 어떤 법도 없다. 발 안육따라 삼맥삼보리 심자. 안육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킬 어떤 법도 사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되게 특이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앞부분에서 얘기했었는데 한자의 재밌는 문법인데 그 실무법이 아니야. 실무유법이에요. 실제로 없대 있는 법이. 그래서 오씨 뭐야 이게 부정긍정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방식인데 실무유법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실제로 어떤 존재하는 법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어떤 방법들부터 시작해갖고 방편들부터 시작해갖고 우리가 믿고 의지해 나가야 될 병전이나 아니면은 해야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대요. 무엇을 만들어내는데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특이한 게 금강경을 계속 읽어도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는 뭐다 이런 식으로 직접 표현을 하나도 안 하는데요.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는 이렇게 낸다.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는 이런 것이 아니다.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내는 마음은 이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표현만 하고 직접적으로 그 직시하는 문장을 단 하나도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일단 우리는 그래서 뭐가 아닌지 그리고 조건이 무엇인지 이것을 내는 사람은 어떤 건지 심지어 뭐 중간에 열의 하담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고 실로 이런 사람은 열의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짊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마치 열애가 지고 있는 어떤 책임을 나눠받는 것처럼 표현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의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게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애둘러 표현하는 말들로 이걸 지금 찾아나가고 있는 과정을 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라고 얘기하는 거는 실제로 요거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정해져 있는 특정한 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음가짐 자체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를 왜냐면 그걸 갖다 법이라고 규정해놓고 이걸 이렇게 하면 돼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순간 그 이렇게 하면 돼가 하나의 고정불변의 상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 다들 대학 어떻게 오셨죠? 수시 정신. 전형이 뭐였었죠? 저는 그 뭐지 우선 선발 수능 한 달 전에 교과? 저는 학종. 저도 그러니까 우리 말하자면 학종이 너 학종인가? 그러네 여기 다 학종이네. 맞아. 제가 이제 철학과 학생부종합이 입학사정관이었을 때 제가 일기였었으니까 그 되게 특이한 게 입학사정관이 딱 그래요. 실무법이 입시 전형에 대한 이야기로 되게 해석을 많이 해주는데 입시를 하다 보면 요즘에 이제 많이 바뀌었죠 세대가 한 그래도 3세대까지 바뀌었었는데 처음 입학사정관제가 시작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초기 3, 4년, 2, 3년어치의 합격생들의 합격하기 위해서 썼었던 포트폴리오가 그 학과에 가기 위한 매뉴얼처럼 굳어져 있었어요. 또래 상담을 해야만 심리학과를 가고 서평을 써야만 철학과에 갔었던 것처럼 생각을 했었어. 근데 실제로 아니었던 거야. 왜냐? 그냥 귀납적인 방법에서 1, 2가 그렇게 갔거든. 그래서 1, 2가 본인의 전공적 소양을 보여준다라고 했었던 방법이 그거였을 뿐이지 실제로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것들 중에 되게 나쁜 방법들도 있었죠. 다교육을 정말 많이 부어야 되거나 이랬던 것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천해지고 어떤 것들은 갈라지고 어떤 것들은 남고 이렇게 하면서 그 왔다 갔다 맞춰서 계속 법이 생겨나는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그 사람들을 믿고 그 다음에 한 4, 5년차 또 그 방식을 따라서 갔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그게 또 일반적이어지잖아. 그럼 이 사이에는 또 어떻게 내 역량을 보여주지? 갑자기 또 새로운 애가 튀어나와. 그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유법이 없었어 사실은. 근데 있는 것처럼 착각하죠. 실제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철학과에 합격을 하고 나서 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학생 그 주임한테 공유를 했었는데 그 인천 시내에서 막 이거저거 입시 설명회나 이런 것들 하면은 저는 모르는 곳에서 제 이름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철학과나 이런 데 진학을 했던 사람이 그렇게 많았냐? 그것도 아니야. 왜냐면 그런 것들은 금방 또 다른 방식으로 따라잡힐 수 있으니까. 그리고 웃기는 거는 여전히 대치동에 가면은 계속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저런 식으로 하면 된다. 예를 들면 외고랑 자사고 같은 거 가는 것도 생기부를 어떻게 꾸며야 된다, 뭘 어떻게 해야 된다, 다 존재하잖아. 이제는 자기소개서 못 쓰잖아. 자기소개서 못 쓰니까 어떻게 해? 생기부에다 이걸 어떻게 넣는 거야. 맞아. 그럼 이제 파악하면 이제 생기부에다가 혜택하면 되는 거지. 이제 뒤져나가는 거지 막 이제.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책을 어떻게 쓰죠? 겹치지 않게. 어떻게 200명을 다. 진짜 의사들이 지금 거의 신춘문예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쌓여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특이한 애들은 이 실무율법이라니까 가는 길이 진짜 맞아. 어떻게든 가.
근데 그거를 재현하는데 성공하는 아주 약간의 그런 사교육적 이상한 스킬들이 몇 개가 있고 실제로 그게 돈을 바른 만큼 그래도 어느 정도 값을 하는데 문제는 100명 돈 발라서 한 30명 된다는 거지. 그게 맞지. 아. 그리고 부모 입장에는 불안하지. 그니까 이게 뭐야? 아니 씨발 저 죽어서 또 지옥으로 유대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그런 거지. 그래서 자꾸만 보살도를 닦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법을 찾고자 하는 거지. 근데 왜냐면 이 유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대승불교가 아니라 부파불교의 입장에서는 법이 있었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번뇌를 없애는가? 고행해라 씨발 이런 거지. 굶어 가시방석 위에서 자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명확히 있었던 거야. 사람이 썩어서 죽어가서 분해되는 걸 봐. 그러면 삶의 더럽음을 느껴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야. 그게 존재했었기 때문에 어떤 법이라는 게 실제로 뭐 12처나 얼마나 공안지를 막 보라고 이렇게 얘기했었던 건데 그게 이제 아니라는 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대승불교로 와서는 세상이 공안은 공안지에 뭐가 필요한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니들이 여기서 아무것도 안 얘기하지 않냐. 공안지에 뭘 얘기를 해야 돼? 나누고 베풀고 막 뭘 해야 돼? 그게 뭐야? 보살도야. 그 보살은 어떤 마음을 만들어내? 아니따라 삼약삼볼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발해야 돼. 그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해라고 묻는 그 마음부터가 존나 소승적인 마음 아니야? 라고 들어가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자꾸 따지지 말고 뭘 해야 되는지 지금 당장 그러니까 뭘 해야만 보살이 될 수 있어요? 뭘 해야만 이렇게 될 수 있어요가 아니라 그냥 지금 우리가 이 마음들을 어떻게 내고 어떻게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어떻게 나는 이 사람들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뭘 해야 될까요?를 고민하는 것부터가 지금 문제라는 거지. 상담에서는 뭐라고 말하나요? 상담에서는 일종의 그 대상이 지쳐하지 말라고. 왜냐면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 때문에 우리가 그 대상 때문에 어떤 집착을 한다고 보지만 사실 정신분석 이쪽에서는 그 대상을 집착할 수 없던 구조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로부터 그 사람을 끄집어내게 해주는 게 근데 그런 끄집어낸 다음에 또 다른 대상을 입혀버리면 안 되지. 근데 상담사가 사실 너무 지금 제 말을 많이 하지 말라 그런 맥락이에요. 왜냐면 상담사가 어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또 내담자 입장에서는 상담사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담사 말을 고집을 들게. 그러니까 결국 상담사는 이 사람이 엇나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이 사람 정답을 제시해주면 안 되는 사람이라서 되게 어떤 법 얘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은. 그러니까 이게 너가 지금 같이 할 이 법이 전부가 아니야 라고만 정도 말해주지 이거가 또 다른 법이 있어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비슷한 거 같아요. 제가 갑자기 찍고 오케이. 수보리 어이구나.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인 거죠. 열의 연등불소 열애께서 이제 뭐 연등불의 시대에 그 유법 어떤 법이 있어서 즉 안약 따라 삼맥삼보리무 어떤 법이 있어서 안육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겠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제 불야세종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하해불 소설이 그러니까 여하해불 부처님이 이제 나에게 풀어준 말의 뜻을 그러니까 나한테 해준 말의 뜻을 풀어본 바로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연등불 계시던 곳에서 어떤 유법도 없이 즉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불언 여시여시 그렇다 약간 되게 거의 이 불교의 라임은 진짜 이쁩니다. 여시여시 선제 미쳤어 그냥 진짜 보면은 여시. 자주 얘기하지만 거의 시대의 모든 래퍼들은 다 저때 저기가 있었어요. 다 머리 깎고 생각해보면 지금도 비슷해. 다 머리 깎고 좀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 마이크 잡고 대중을 향해서 뭔가 하잖아. 그 중에 일부는 그렇지 옛날에 스님이 되었었겠지. 그래서 근데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해보는 거는 그다음 요 다음 것까지 얘기하고 들어가 보니까 이제 아직 연등불이 뭔지를 얘기를 안 했었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수보리 만약에 법이 있어서 열애가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던 거라면 연등불께서 즉 불여 아숙이 연등불께서 나에게는 그대는 내세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에게 수기를 내려주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수기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써놨는데요. 부처님이 자신의 제자의 성취에 대해서 내리는 예언에 가까운 모징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교수님께서 너 앞으로 교수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이제 수기 같은 거지. 근데 이제 전 세대의 부처님께서 자신의 제자나 자신을 스쳐갔었던 어떤 누군가에게 너 앞으로 부처 되겠다. 너 다음 생에 뭐가 되겠다.
아니면 너 7번만 다시 죽어서 태어나면 뭐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성취에 대해서 예언에 가까운 보증을 내리는 걸 수기라고 부릅니다. 근데 연등불께서 나에게 수기를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너는 내세에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당즉 작불, 이제 부처가 되어서 호석가모니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연등불 수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석가모니는 당연히 이제 샤키야 무니 이렇게 해서 샤키야족의 성자인 거죠. 너가 이제 샤키야족의 성자가 될 것이다. 샤키야족에서 태어나서 성자가 되어서 이제 뭐 이런 이름을 붙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뭐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었을 거예요. 그 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전 시대랑 이번 시대를 나누는 어떤 겁인데요. 이게 겁이 이제 칼파인 거고, 이게 어떤 하나의 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시간이고, 범천,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전에 힌두교의 신이었었던 범천을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깨닫자마자 바로 찾아와서 제자가 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힌두교 티베깅을, 힌두교를 농락하는 어떤 그런 것 같은데, 범천의 하루인 거야. 겁이라는 게. 범천이라는 존재가 하루를 살면 그게 겁이래요. 근데 이 겁은 인간의 기준으로는 4억 3,200만 년이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현겁, 과거는 장엄겁이라고 부르고 미래는 성수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정말로 많은 과거에 1000불이 지나갔었고 현재도 현재에 1000불이 지나갈 텐데 우리는 그 중에 7불이 지나간 시대. 그치? 7번째 부처가 석가모니 불인 거죠. 이제 그리고 그 이후에 쭉 가다가 또 현겁에 있는 모든 1000불이 지나간 다음에는 미래의 성수겁이 되어서 또 1000불이 또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어떻게 보자면 약간 좀 뭐 의미들을 부여하고 뭘 하고 약간 말장난하듯이 계속 가는 건데, 근데 연등불이라는 존재는 뭐냐면은 과거 장엄겁에 있었던 부처님을 말합니다. 즉 요 시대의 부처님은 요 분이고요. 이분이 이제 떠났거나 아니면 뭐 서버 이전을 했거나 뭔가 이렇게 없어진 다음에 이제 이때의 그 동자승이었었던 그 무구광 동자였었던 분이 이제 현겁의 7불이 되어서 석가모니 불이 된 것. 우리는 이제 석가모니 불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 석가모니 불 이후가 2500년이니까. 이제 연등불 수기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한번 봤지만 그래도 한번 봐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과거 7불의 부처님으로 뭐 연등불, 보광불, 정광불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과거세에 수행하던 석가모니에게 성도하리라는 수기를 준 부처. 이제 너는 뭐 앞으로 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냐면은 그 16품에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부처님께서는 이전에 뭐라고 했었냐, 나는 이전에 수많은 부처님들을 봤었을 때 한 번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모든 걸 다 공양했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연등불 시점에 그 수기를 받은 거예요. 그 전까지 공양도 많았었지만 연등불 수기 때 부처님은 요게 이제 부처의 이제 무구광 동자인 건데, 이때 제타위국의 임금과 신하들이 연등 부처님의 행렬을 보고서 우리나라를 빼앗으려고 온다라고 어떤 두려움을 얻고 막 뭐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이때 나이 어린 무구광이라고 하는 동자가 제타위국을 지나고 있었는데 어리지만 총명하고 슬기로운 수행자였는데 뭐 산과 숲에 은둔하여 선정에 들기를 좋아하여, 이게 그 뭐야 이제 이전에 과거의 것들에 어떻게 뭐 아란나행을 즐기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식들도 많이 배워서 알고 있었는데 이때 보면서 부처님이 왔다라는 말들을 기뻐하다가 어디에서 오시면 어떻게 공양하면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오직 꽃과 향, 비단 깃발로만 공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법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법을 이제 없어. 내가 꽃도 없고 향도 없고 비단 깃발도 없는데 뭐 어떻게 해. 그래갖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보니까 그 은전 500전으로 꽃 5송이를 사고 꽃의 값어치가 5, 6전밖에 안 됐다는 거야. 근데 왜 500전으로 꽃을 사려고 하냐?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뭐가 됐든 간에 내가 가진 걸 다 해서 공양을 하고 싶어 하는 건데 나한테 지금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난 여기다가 이만큼의 값어치를 주고서라도 이걸 사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더니만 이제 꽃을 뿌렸더니만 공중에 머물다가 해를 가리는 우산으로 변화돼서 막 하여튼 또 무협지가 나옵니다. 또 근데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풀어서 땅에 깔면서 비단 대신 머리카락을 깐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밟고 나아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머리카락을 밟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랬더니 오직 당신만이 밟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머리카락을 밟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향과 꽃과 비단 대신에 그러니까 그 작은 몇 송이의 꽃과 본인의 머리카락을 공양을 했었던 거고, 그것들 덕분에 이제 너가 수없이 윤회하는 세월 동안 청정한 수행을 할 욕심을 버렸고 평등한 사랑으로 덕을 쌓아서 이제 열매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너는 미래의 부처가 되어서 멋이기 될 것이다 인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16품에서 한번 가볍게 이야기를 했었죠. 16품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냐면
여기서 부처님이 이 16품의 이야기는 뭐였었냐면은 그 전생 탓을 해요. 부처님이 경전을 열심히 읽는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천시하는데 이거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전생에 네가 나쁘게 살아서 그래 그러는 거지.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전생 탓을 하면서 그냥 억울해도 넘겨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거꾸로 본인이 부처가 된 거 역시도 내가 지금 잘나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잘나고 내가 지금 개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정말 많은 윤회 과정 내에 내가 항상 이렇게 청정한 마음으로 살고 내가 타인에게 공양을 하고 내가 타인을 모시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게 된 것뿐인 것처럼 자신의 공덕 역시도 되게 낮춰서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너한테 일어난 비극도 동일한 방식으로 낮출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냐면 대부분은 자기가 얼만큼 잘난지를 보여주려고 하거나 그런 것들이 더 많지. 그 못난 사람들을 까내리는 건 많지. 자기가 잘하는 것들이 얼만큼 그냥 꾸준히 만들어낸 결과인지를 얘기하는 건 되게 드물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성인들은 그렇게 하지만 성인이 아닌 그 어정쩡한 사람들은 내가 얼만큼 잘났는지를 보여주는데 되게 많은 혈안을 쏟기도 하죠. 여하튼 뭐 그런 식의 이유들로 석가모니가 될 거다라는 수기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그 석가모니 수기에 대한 연등불 수기에 대한 내용이었었고요. 뭐 중간 질문 있습니까? 음. 예?